신장 해부학적 구조는 좌우 두 개가 달려 있죠. 그래서 요관과 관계 한광의 한 개의 방광이 연결되어 있죠. 무게는 약 150g이고 이제 실제로는 피질과 스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주체가 신장에서 배결되어 있고 신장에서는 음, 사구체라든가 아니면 근위곡선이나 원위곡선에 관해서 물질의 제흡수를 통해서 필요 없는 것을 걸러주고 필요한 다시 제입을 통해서 필요 없는 이물질을 레날 밸브스 통해서 오줌으로 빠져나가주죠. 그래서 신장의 공급은 레날 아테리를 통해서 혈류가 공급이 되고요. 레날 베인을 통해서 다시 혈류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의 어떤 만성 신부전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신장을 여기 신장이 있죠. 이 부분을 띄고 신장 이식을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다 안 하고요. 밑에 골반 쪽에다 오른쪽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약 아테리 쪽이 짧기 때문에 그쪽에 집어넣죠. 그래서 신식하신 분들은 신장 이식을 신장 위치가 하는 게 아니고 골반 강에다 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기능은요, 노폐물 배설, 그다음에 체액 조절, 혈압 조절, 조혈 촉진, 그다음에 비타민, 호르몬 및 비타민 생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도핑 배설이죠. 이제 필요 없는 물질 같은 거면서 흡연으로 배출을 시켜주죠. 그리고 필요한 이제 어떤 이온 물질이 있죠. 뭐 나트륨이라든가 칼륨, 칼슘, 마그네슘, 염주 같은 이런 이온 물질을 세류관에서 다시 재흡수를 한다든가 필요 없으면 분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혈압까지 조정을 해주죠. 그래서 신장의 기능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사구체에 의한 여과와 세류관에 의한 제흡수와 분비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체 같은 경우는요, 신동맥과 신정맥의 혈관의 덩어리예요. 그 사이에는 얇은 멤브레인이 있고요. 이 두 사이는 입자 크기와 혈압의 그 혈류의 압력 차이에서 물질이 여과가 됩니다. 그냥 걸러지는 거예요. 하지만 세뇨관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동맥과 정맥 사이를 통해서 제흡수와 분비가 일어납니다. 뭐 똑같은 거예요. 한쪽은 뭐 거의 여과가 되고 이건 재분비고 제흡수인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얘는 이쪽 사구체 같은 경우는 물질이 걸러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멤브레인, 막이라던가 압력 차이에서 물질이 걸러져요. 그래서 물질이 이동을 할 때요. 물질이 어떤 물질의 농도라든가 입자 크기라든가 아니면 압력이라든가 막의 크기에 따라서 물질이 걸러지고 이동되는 것을 그냥 단순 확산이라고 불러요. 물질이 걸러지는 거. 하지만 물질이 걸러지고 재흡수하는 것도 똑같은 확산의 개념인데 얘 같은 경우는요, 이온 물질이 흡수가 되고 재분비가 되는 과정 중에서 뭐가 생기냐? 얘는 ATPK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에너지 수소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 수소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능동 이동이라고 합니다. 신장 같은 경우는요, 사구체에서 물질이 걸러지는 것을 단순 확산, 세류관에 의해서 물질이 걸러지거나 제흡되는 것을 능동 이동이라고 불러요. 이걸 왜 하냐? 사구체에서 걸러진 약이 따로 있고요. 세류관에서 걸러진 약이 따로 있어요. 그 얘기는 직접 기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뭘까요? 중요해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 중에 여과는요, 사구체에 의해서 보호만 주머니 혈압 차이에 의한 확산입니다. 단순히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동맥에서 사구체에 들어오는 혈액이 혈압 차이에서 보호만 주머니로 이동하는 것을 여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흡수라는 것은요, 세류관의 원류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물질이 재흡수가 되면서 ATP를 이용한 능동이동이 발생돼요. 그래서 원료가 세류관을 따르는 흐름 동안 몸에 필요한 물질이 세류관에 둘러싸고 있는 모세가 재흡수가 되면서 에너지 수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걸 능동이동이라고 부르고요. 똑같이 세류관에서 분비도 일어나요. 이거는 거꾸로 모세혈관, 세류관 격발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질이 이용될 때, 분비가 될 때 ATP가 이용됩니다. 그래서 능동이동이 발생하는데요. 이거는 보호만 주머니에서 단순히 여과되지 못한 요소라든가 요산, 크리아틴 같은 물질이 노폐물이 세류관으로 분비가 돼요. 그래서 여과는 사구체, 제흡수 및 분비는 세류관입니다. 그래서 얘는 단순, 확산, 얘는 능동,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장의 어떤 방사선 의약품을 보게 되면요. 신피질, 신피질 같은 경우는요. 주사 후 2시간 정도 뒤에 DMS라고 하는 약품이
50% 정도가 근위국 세뇨관 세포에 결합합니다. 아까 세뇨관 뭐라고 했습니다? 얘는 능동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신장의 피질에 있는 세뇨관에만 집중된다. 신장 피질 껍데기에만 집중이 돼요. 껍데기 쪽에만. 그래서 얘는 정적 방사성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DTP는 어디로 빠지냐? 사구체로 빠져요. 사구체로. 사구체 및 세뇨관이 약 5%인데 사구체를 통해서 빠지기 때문에 얘는 사구체에 의한 영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정량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구체에 의한 질환이 발생될 경우는 DTPA로 방사선약품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아까 사구체로 빠지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혈압 사이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단순 확산. 일단 맥스리는 뭐예요? 세뇨관으로 빠져요. 세뇨관으로 빠지면은 에너지 수소가 발생된댔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세뇨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동에서 수출이 돼요. 그래서 동적 검사용 방사선약품은 두 가지예요. DTPA와 맥스리. 근데 DTP는 어디로 빠진다? 사구체. 맥스리는 어디로 빠진다? 세뇨관. 사구체로 빠지기 때문에 탄소낙산, 맥스리, 세뇨관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 시험에 잘 나와요. 저는 하지만 영상에서 구분이 못해요. 영상에서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검사는 DMSA 검사예요. 정적 검사. 그래서 방사제약품, 즉 DMSA라는 약을 집어넣게 되면요, 세뇨관, 즉 신피질에 존재하는 세뇨관에 고농도로 집중이 됩니다. 신장이 이렇게 있겠죠. 세뇨관이 신피질 쪽에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껍데기 쪽에 방사선약품이 가서 집적을 해요. 어떠한 원리로? 능동 이동에 의해서 신피질에 집적되는데 신장 기능에 비례하게 집적이 돼요. 신장 기능이라 하면은 뭐 소변을 만드는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쪽에 이만하게 암이 있다고 쳐요. 암이 있으면요 여기 부분은 신피질이 다 파괴돼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는 안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수신증, 신장에 물이 차요. 물이 차서 신세포가 파괴가 되면 거기에도 신피질의 세뇨관이 기능을 합니다. 그런 데에서는 방사선이 못 모여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신장의 종양이라던가 신증, 염증, 신장의 질환을 감별할 때 쓰이는데 얘는요 신장의 기능, 즉 레날 펑션이라고 하는 소변을 제대로 만들어서 빼주는가 그걸 보는 건 절대 아니에요. 뭐 보면요 종양, 신증, 염증, 신장의 질환 감별 뭘 보겠다? 형태만 보겠다. 얘는 형태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기와 질병의 위치, 질병의 크기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정적 검사입니다. 해양내 방사능약품 DMS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위장기가 얼마나 됐어요? 5mg. 외워라 마라. 외우려면 외우고 말란 마라. 피방법은 IV고요. 원리는 뭐예요? 신피질에 있는 세뇨관에 보이기 때문에 운동도 자, 2시간 뒤에 직접 투여량의 50%가 2시간 뒤에 보인다고 했으니까 2시간에 검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암이라든가 수신증, 염증 있는 데는 피질이 없기 때문에 파괴되기 때문에 병선 냄새가 나와요. 근데 DMSA 같은 경우는 필수로 산소와 결합한 특성이기 때문에 30분 이내 쓰는 걸 권장을 하는데 보통 그냥 써도 다 나와요. 영상은. 매뉴얼상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사 방법은 투여 후 2시간 뒤에 스캔을 하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검사는요. 디텍터가 후면에 위치합니다. 후면에 위치해서 검사를 하고 안테리오, RPO, LPO로 검사를 해요. 안테리오, RPO, LPO. 그래서 기본 세팅 값은 뒤에서 검사를 합니다. 왜? 신장이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후속 단계예요. 하지만 DMS 같은 경우는 후면과 후측 사유상과 전면까지 검사를 해요. 이렇게. 하지만 마대형 신장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전면상으로 검사해야지 진단이 유용해요. 왜 그러냐? 마대형, 호스슈즈라고 하는데, 말 말고겠죠? 신장이 원래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마대형 신장의 방식은
심장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밑에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브릿지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봐야지 더 잘 보여요. 어떻게 보면 신장이 약간 기형인데 앞에서 봐야지 진단적 검사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피노콜리메트를 사용해요. 언제? 소아 검사할 때. 애기들은요 워낙 작은데 신장도 쥐똥만해 조그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노콜리메터 사용되는데, 자, 피노콜리메터 사용되는 검사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 둘, 이번까지 세 개. 소아 신장 세 가지. 한번 기억해 보시죠. 뭘까요? 피노콜리메터. 이거 중요해요. 총 피노콜리메터 사용 검사는 혈액 검사에서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무시기, 두 번째는 거시기, 세 번째는 DMS의 소아신장 스캔. 자, 기억 한번 해보세요. 뭔지 대면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장 정적 검사 같은 경우는요, 심피질 방사능 부분은 양쪽 균일의 방사능이 균일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50%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예요. 그래서 40%, 50이 정상이죠. 그리고 이쪽 이쪽 이 부분 있죠? 레날 펠비스 쪽 같은 경우는 심피질의 어떤 신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심피질 쪽의 섭취량이 가축으로 좀 많습니다. 가운데는 약간 감소세를 보여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전방이나 후방이나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우로 나와서 좌측과 우측의 방사능 분포와 크기, 그리고 각 신장의 결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정상과 비정상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신장 기능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그래서 형태만 보는 겁니다. 신장의 크기, 병자의 위치, 좌우 크기 비교, 농도 비교 이 정도면 돼요. 이것도 정적 검사 정상이에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검사 돼 있죠. 그래서 relative function 같은 경우는요, 후면상에서만 스캔한 것 데이터를 나눈 거고요. 지오메트리라는 것은 전면과 후면을 써만 데이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좀 다르죠? 전면과 후면의 섭취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종양 환자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드문드문 이런데 이렇게 결손처럼 비어 있는 거죠. 이것은 캔서가 암이 신장에 전이된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손상으로 표현해요. DMS 스캔 같은 경우는. 이게 마지막 신장이에요. 이게 후면상이고 이게 전면상인데, 후면상에서는 약간 디퓨저하게 섭취는 보이는데 전면상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두 개 이어져 있죠? 형태가 뭐 같아요? 말발굽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시우스 기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면상으로 검사하는 게 어떤 진단적으로 가장 유용한 포지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호시우스 같은 경우는 후면상보다는 전면상을 공부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호시우스 기준이고요. 전면상과 후면상. 후면상에는 거의 땡겨보는데 전면상이 붙어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후면상, 이건 전면상. 이거는 앞뒤로 다 붙어있네요. 심해 보이긴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진단할 때는 전면상이 더 유효하더라. 이거는 마제형 신장입니다. 자, 이 영상 뭐죠? 촬영 중에 뭘까요, 동상? IVP입니다. 이건 스카우피고요. 조영지를 집어넣으면은 신장에서 이제 이제 혈관을 통해서 신장 안으로 기운기가 빠져나가죠. 그래서 레날 펠비스가 보이고요. 유레스라가 보입니다. 그래서 방광이 보이고, 시간이 가는 갈수록 신장에서 기운기가 빠져나가고요. 방광으로 점점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고 나서 신장에 완전히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요, 신장의 어떤 기능과 또는 신장에 있는 결석 같은 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IVP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검사를 통해서는요, 신장의 기능은 볼 수 있지만, 정량적 분석 데이터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신장에서 정량적 분석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조영제가 들어갔을 때 이것이 얼마만큼 빠졌는지, 그리고 신장의 본질적인 기능, 우리가 본뇨에서 제대로 오줌이 걸러져서 소변으로 빠진지 안 빠진지 볼 수는 없단 말이야. 기능은 볼 수 있지만, 근데 핵의학 검사에서 신장의 기능을 볼 수 있는 검사가 있어요. 만약에 신장에 모이는 방사성약품을 집어넣었을 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신장 실질의 방사성약품이 모이고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방사성약품이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고, 그리고 이것이 방광으로 빠져나간다고 가정한다면 이거를 동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거예요. 0에서 20분까지 쭉 검사를 하면요, 우리가 타임 액티비티 커브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대별 방사능 양을 찍어서 그래프로 연결을 한다고 하면은 신장의 기능을 보다 쉽게 정량적인 데이터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검사가 바로 신장의 동적 검사, 다이나믹 스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쓰이는 게 DTP와 맥3가 있는데요. 방사성 의약품이 사구체나 세뇨관을 통해서 분비되는 걸 이용을 해요. 그래서 DTP는 사구체, 맥3는 세뇨관을 통해서 배출되는 건데, 이것이 신장 동적 검사에 이용되는 거예요. 신장 기능에 비대하게 약품을 보였다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방사능 약품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장의 관리라든가 기능평가, 요로패드 진단, 급성 또는 만성 신장 기능의 평가에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정량적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용되는 방사선약품은요, 크게 두 가지가 사용돼요. DTPA와 맥스가 사용됩니다. DTPA는 약 15mg 정도 사용되고요. 동적 검사이기 때문에 볼루스로 해요. 원리는 사구체를 통해서 빠지기 때문에 확산, 무조건 사구체고요. 맥스는 약 5에서 10mg, 투여방과 똑같아요. 그리고 세뇨관을 통해서 빠지기 때문에 능동 이동입니다. 전체 치료하려면요, 이것도 특별한 건 없는데, 배설 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검사 30분 전에 물을 약 500ml 정도 섭취하게 해야 돼요. 이 검사 진행을 하는데, 물을 먹는 이유가 뭐냐, 이거 그냥 검사 전에 일반적으로 뭐 식사하고 물 먹으면 관계가 없는데요. 만약에 물을 너무 많이 안 먹게 되면 신장에서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다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신장에서의 제흡수율이 엄청나게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본질적인 신장 기능보다 물을 더 많이 제흡수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오줌량이 적다는 얘기죠. 잘 생각해보세요. 물을 며칠 안 먹어요. 그럼 오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가뜩이나 몸에도 물이 필요한데 오줌이 빠진다? 안 빠지죠. 근데 물을 막 먹어요? 오줌이 막 나오죠? 그게 뭐냐? 물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신장의 배설 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물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전처치료는 여기 있어요. 이 검사 방법은요, 환자를 눕혀놓고 혈류기와 배설기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혈류기는 신장에 공급되는 혈류 공급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1분간 3프레임, 즉 총 20개를 검사하는데요. 30초씩 끊어서 검사하는 거예요. 3, 3, 3, 3에서 1분간.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신장의 혈류 공급 상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고요. 배설기는 병원마다 프로토콜이 틀려요. 이거는 그래서 의미는 없고 20분까지 그냥 동적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다 끝난 다음에 신장에다가 ROR이라고 해서 타임 액티비티 커브를 그리는데 그 이름이 바로 레노그램이라고 해요. 우선 IVP부터 볼게요. 처음에 조영제를 넣기 전에 스카우프를 검사를 해요. 그러면 신장 아무것도 안 나오죠.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조영제를 투여하고 나서 5분, 10분, 15분, 20분 단위로 검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조영제가 신장을 통해서 점점 모이기 시작하고 레날 빌비스 통해서 레비데스를 통해서 방광이 나오죠.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더 많은 조영제가 신장을 통해서 빠지면서 방광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핵약 검사도 얘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동요수를 집어넣기 전에는 방사성향이 없겠죠. 하지만 약을 확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팔을 돌고 신장을 돌고 혈류가 에올타를 통해서 신장으로 싹 들어간 순간 어때요? 신장에 점점 방사능이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어느 정도 모이다 보면 보통 집적기가 5분이에요. 5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방사성약품이 신장에 쭉 집적됐다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5분 뒤부터는.
그래서 쭉쭉 빠지고 최초 투여량의 반이 보통 사람들은 통계적으로요. 약 8분 정도면은 최초 투여량의 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감소된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하면요. 여기다 넣을게요. 처음에 우리가 동위원소를 투여하기 전에는 액티비티가 0이겠죠. 근데 투여 딱 집어넣고 나서 검사를 계속 하기 시작하면요. 약품이 신장을 통해서 방사선약품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증가? 한도 끝도 없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보통 농축기까지가 보통 얼마냐? 5분 정도 걸립니다. 5분 이후부터는 배설기로 접어들어요. 배설기를 쭉 접어들면서 최초 투유량의 반, 2분의 1로 줄어든 시간이 보통 8분 정도가 돼요. 통계적으로 8분 이상에서 점 이렇게 빠져나가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연결한 게 바로 레노그램입니다. 또, 이 영상 어때요? 똑같죠? 약을 집어넣고 나서 신장 실질의 방사선약품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5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5분 이상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신장 안에서 있는 실질에 있는 방사선약품이 점점 뇌관을 통해서 방광쪽으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20분 정도 지나면 최초 신장 카운트보다 20분 정도 지나면 신장 실질의 방사선약이 줄었죠. 그래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영상을 수집을 해서 신장에 이렇게 RR을 그립니다. 이렇게 RR을 그려서 타임 액티비티 커브를 그려요. 타임 액티비티 커브를 그리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장의 RR을 그린 다음에요. 시간대별로 나오는 방사능을 그래프의 점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0초부터 20분까지.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아까 맥시멈이부터 5분째라고 했죠. 반절로 줄였던 시간 약 8분 정도. 이런 그래프 양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비교를 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그래프는 뭘 의미하냐? 신장의 배설률을 표현하는 겁니다. 배설률을. 퍼프션 영상 안 보이네요. 퍼프션 1분짜리를 그려서 이 퍼프션 그래프를 그리고요. 신장의 동적 영상이 신장에서 방사액도 빠진 게 보이죠? 똑같이 신장의 ROR 그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펑션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 이름을 레노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레노그램. 보게 되면요. 보통 5분 정도 평균이니까 보통 4분 나왔죠? 반절로 줄어든 시간 약 8분, 10분 정도 나왔죠. 지금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가 총 두 개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펑션 그래프와 펑션 그래프 두 개 나와요. 그래서 펑션 그래프는 신관류 곡선이에요. 신장에 1분 동안에 제대로 혈류가 공급되는지 그걸 보는 게 펑션 그래프고, 펑션 그래프는 일본 레노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구역이 펑션 그래프에서는 1번까지는 혈관상이고요. 이쪽부터 그래프가 플래토를 이루기 시작 떨어지면서 플래토를 이루는 부분을 분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노그램 상에서는 1분짜리 요 그래프 있죠? 1분까지가 혈관상이에요. 그래서 신관료 곡선은 1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5분에서 이제 떨어지기 약 5분까지 이때가 세누관으로 축적되는 분비기입니다. 그리고 5분 이후부터는 배설기예요. 집합관중 배설기인데 이런 뭐 구역을 뭐 아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하나 바로 어떻게 뭐가 있느냐? 이 그래프를 그리면 펑션 그래프와 펑션 그래프가 두 가지가 나온다 했죠. 그래서 펑션 그래프는 신장의 관리 상태를 볼 수 있는데 레노그램 상에서도 혈관상이 있어요. 1분짜리. 그러면은 이 레노그램을 통해서 신장의 혈류 기능을 볼 수 있는가, 즉 혈류 분포 상태를 볼 수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요 1분짜리 그래프가요. 20분 안에 압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정상으로 나오든 이렇게 비정상으로 나오든 이 레노그램 상에서의 퍼프션 펑션, 이 퍼프션 영역에서의 그래프는 뭘로 나온다? 무조건 직선으로 나온다. 압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레노그램 상에서는 관리상을 볼 수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검사한 영상인데요. 요거는
1분간 관료 영상을 얻은 거고, 이건 20분째 동영 영상 얻은 거예요. 그래서 3초씩 1분간 관료 영상을 얻은 거고, 이 영상을 이용해서 요 퍼피전 영상을 만듭니다. 요 그래프를. 그 다음에 이 영상과 이 두 영상을 이용해서 요 펑션 영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게 되면은 퍼피전 그래프에서는요, 관료가 순간적으로 증가했다가 어느 정도 피크치를 이루고 플래토를 형성하는 요게 정상 관료 곡선 그래프입니다. 근데 만약에 신장 신부전이라든가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는 관료 곡선을 들어가면 이렇게 피크치 없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레노그램 상에서도 보면은 아까 보통 보면은 5분째 평균 5분째 안에 피크치를 이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배설되고요. 최초 방사능량의 반절로 줄어든 시간 t 2분의 1이 8분 언저리에서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8분에서 10분 사이 나오면 보통 노말 펑션이라고 불러요. 특정상인 영상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넌 펑션이에요. 오른쪽 신장이 없습니다. 원래는 있어야 하는데 없죠. 동쪽 영상 보면. 하지만 왼쪽은 정상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오른쪽, 왼쪽 신장 관리 곡선은 정상이죠. 근데 오른쪽은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없더라 하더라도 왼쪽하고 똑같이 ROR을 그려서 백그라운드로 측정해 줍니다. 펑션 그래프를 보면은 왼쪽은 노멀 펑션이죠. 5분 안에 피크치 이렇고 반절로 줄어든 시간이 보통 8분에서 10분 사이에 나오니까 정상입니다. 쭉 빠져나온 정상이에요. 이 하이드로네프시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신장에 있어서 염증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이 차는 경우인데 일반 촬영 IVP 하고 나서 보니까요. 방광도 퍼져 있고 그런 US라도 많이 확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거꾸로 역류돼서 신장의 레널 밸브 쪽이 더 커져 보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다이나믹 스터디를 해보니까 펑션 그래프도 보면은 피크치가 5분째에 나타나긴 했는데 반절 T분의 좀이 정도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쭉 뻗어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네프스 같은 거는 신장이 배설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크리스 레날 펑션입니다. 신장은 있는데 한쪽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예요.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쪽은 정상적으로 신장 실질에 모였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레널 밸브 통해서 방사능량이 빠지고요. 신장의 방사능량이 소실되는 게 보여요. 하지만 왼쪽 같은 경우는 이 신장의 형태는 보이지만 펑션 자체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얘는 정상, 비정상 이 정도만 알 수 있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DMS 스캔을 통해서도 이상 기능을 확인을 했고요. 이 그래프를 그리니까 어때요? 정상 오른쪽 신장은 정상인데 왼쪽 같은 건 비정상이죠. 그래서 요거를 수치화한 것이 바로 요거예요. 펑션. 그래서 라이트 펑션은 91%고요. 레프트 펑션은 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오른쪽 신장으로만 신장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프트 펑션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거죠. 레날 페일리어, 크로닉 레날 페일리어 환자입니다. 그래서 급성 심부전증 환자 영상인데요. 영상 보게 되면은 이건 관리 영상이고, 이거는 기능 연습 펑션 영상이죠. 그래서 관리 영상을 보게 되면 방사선 동위원소가 밑에 쪽에서 올라옵니다. 아마 팔 쪽에 라인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다리 쪽에서 방사선이 올라와서 위에서 순항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이쪽에 간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간이 이쪽에 약간 신장의 형태가 보이는데 관리 영상에서 보면은 신장의 형태가 거의 보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장에 혈류가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 뭐냐?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펑션 그래프를 보면은 방사선약품이 신장을 통해서 제거가 돼야 하는데 제거가 되지 못하고 소프티슈가 계속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신장 형태도 거의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레노그램을 그려보니까 펑션 그래프도 보면은 정상인 경우는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피크치를 띄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하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슬슬 올라가요. 이게 뭐냐? 신장에 혈류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펑션 그래프도 정상인 사람들 보면은 보통 5분째까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왼쪽 오른쪽 다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신장의 기능 부전 환자들의 대표적인 영상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동안 신장에 농축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5분 이후부터는 빠지는 분비기를 이루죠. 그리고 약 8분에서 10분 사이에는 T 2분의 1 값을 되는 정상적인 레노그램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을 검사를 해보니까요. 이런 그래프 없이 그냥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그냥 수평으로만 쭉 뻗습니다. 이런 경우. 또 하나는 수평으로 뻗지도 못하고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는 뭘로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경우. 정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는데, 올라가긴 올라가요. 둘 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한쪽은 내려가는 것 같긴 한데 수평으로 빠지고요. 또 한쪽은 아예 내려가지 않고 거꾸로 위로 올라갑니다. 요 두 가지는 뭘 의미할까요? 자, 신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는 혈류를 타고 방사성약품이 신실질에 쭉 모이겠죠? 5분 정도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방사성약품이 밑으로 쭉 빠져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겠는데 이 위에 같은 경우 이 위에 같은 경우 어떨까요? 방사성약품이 모여. 근데 내려가다가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얘가 막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사성약품이 밑으로 빠지지 못하고 저리가 되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거는 그냥 이런 그래프만 보아서는 이것이 폐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라식스라는 약을 써줍니다. 라식스가 프로스마이드라는 건데 이 약을 주사를 맞게 되면요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약을 맞게 되면요 신장에서 수분의 분비 기전이 엄청나게 촉진이 돼요. 그래서 소변이 막 밀어내립니다. 그래서 소변의 양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신장에 뭔가 막힌 듯 안 막힌 듯 어떤 협착 부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를 그냥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식스란 약을 집어넣게 되면요. 신장에서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소변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소변을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둘러요. 즉, 변기를 뚫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식스를 주사면은 이게 만약에 뻥 뚫린다.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리 밑으로 눌러내려도 안 뚫린 경우가 있어요. 완전 협착된 경우.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오히려 거꾸로 더. 내려가지 못하니까. 그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치우고요. 자, 그래서 라식스 스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비뇨기의 폐쇄가 의심돼요. 그래서 아까 같이 레노그램을 그려봤는데 이런 그래프가 정상적으로 빠지지 못하고 수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 폐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식스 프로세마이드를 주사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마이드가 강력한 이뇨작용을 작용이 돼서 소변량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막 눌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검사를 베이자 스캔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자 스캔 상에서 레노그램의 폐쇄 소견을 보이는 경우 그래프가 피크치를 이루고 옆으로 뻗거나 아니면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폐쇄 소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라식스를 집어넣게 되면요. 이것이 피끝을 올리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폐쇄성 신장 질환이 아니고요. 계속 유지되거나 거꾸로 더 올라가면은 폐쇄성 질환인지 감별하는 것이 바로 라식스 스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자 스캔을 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지 못하고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폐쇄성 소견이 있는 경우예요. 이거는 그냥 예상인 거잖아요. 저희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때 라식스를 주사합니다. 그래서 라식스를 주사해서 이것이 그대로 올라가거나 유지가 되면은 이거는 막힌 거야. 어디선가 막힌 거죠. 위에서 물로 들어 내리는데도 안 빠지면 막힌 거고 라식스를 집어넣고 그래프가 밑으로 쭉 빠진다?
신장에 있는 방사선이 빠져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비폐쇄성이라는 겁니다. 이 갖다가 폐쇄성인지 비폐쇄성인지 아주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라식스 스캔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야, 그래서 비폐쇄성은 라식스를 투여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래프가 밑으로 떨어지면은 비폐쇄성이고요. 라식스를 투여한 후에도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거나 유지가 되면 폐쇄성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레노그램을 그렸어요. 여기서 레노그램을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피끝을 이루지 못하고요. 이렇게 안 나오죠? 옆으로 쭉 뻗어가는 그런 그래프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선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요때 라식스를 주고 요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밑으로 내려가긴 하는데 완전 시원하게 많이 못 내려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폐쇄성 질환이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폐쇄성 질환 예를 들어볼게요. 액인데 맥스를 이용한 검사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요. 이쪽 왼쪽 신장이 이상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아마 하이드로네프시스 같아요. 근데 오른쪽은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분부터 85분까지 있네요, 여기는. 그래서 라식스를 주고 85분, 30분, 1시간까지 검사했고요. 왼쪽은 방사선약품이 집적이 돼서 빠지지를 못해요. 오른쪽은 잘 빠지는데. 그리고 초음파 영상을 보니까 신장에 많이 확장이 되어 있고요. 또한 수신증에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노그램을 그려보니까 왼쪽은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긴 한데 특히 왼쪽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위로 거꾸로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은 밑으로 어느 정도 떨어진 양상을 나타내요. 애기니까. 그래서 라식스 스캔을 해봤습니다. 라식스 스캔 했더니 왼쪽은 정상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게 없으니까 그냥 거의 밑에서 약간 더 내려가는 형상이지만 오른쪽 거죠. 왼쪽 같은 경우는 라식스를 투여하고 나서도 방사선약품이 안 빠지죠?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폐쇄성 질환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쇄성 같은 경우는요, 2년째 투여 후에도 방사능 감소 없이 플라토에 도달하던가 아니면 계속 증가하는 경우는 폐쇄성입니다. 그래서 라식스 투여 후 평행하거나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는 폐쇄성 질환이에요. 비폐쇄성 어떻게 되냐?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한 10분까지는 비슷한데 이제 15분째부터 20분째 넘어서 이제 1시간째 보니까 왼쪽에서는 약품이 빠지지 못하죠. 오른쪽 다 빠졌는데 그리고 라식스를 투여하고 나서 보니까 둘 다 많이 빠져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영상에서. 라이스 스캔을 보니까요. 레노그램상에서는 그렇게 정상인 것 같은 그래프는 안 보여요. 원래는 이렇게 액이라 하더라도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이렇게 더 펑션이 감소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검사 끝난 다음에 라식스를 투여하고 검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왼쪽에서 많이 빠지지 못했던 것이 한 번에 쭉 빠져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 위에서 프로스마이드를 주사할 경우에 이 강력한 이유장으로 소변을 밑으로 눌러내니까 어떻게 돼요? 막혔던 게 뚫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밑으로 누르니까 소변이 밑으로 빠져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폐쇄성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폐쇄성 같은 경우는 이뇨제 투여 후에 10분 이내에 신장의 방사능이 반으로 감소하면서 아래로 오목한 곡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목한 곡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0분 이내. 그래서 처음에는 90 카운트였는데 10분 지나니까 거의 3분의 2 이상이 줄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폐쇄성이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캡토프릴 레나스캔이라는 게 있어요. 캡토프릴 레나스캔 같은 경우는 신성고혈압을 진단하기 위해서 캡토프릴을 투여하고 1시간 뒤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 이론적인 게 되게 복잡한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많이 안 하는 건데 캡토프릴이라는 약을 넣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냐면 만약에 신성고혈압이 생기게 된다면요. 안지오텐신이 분비가 되고요. 이것이 안지오텐신 1과 2로 분비가 되면서 이런 어떤 향상성을 유지해주는 어떤 기전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뭐 중간에는 이제 레닌이라는 게 관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캡토프릴을 먹게 되면 이 레닌이 안지오텐신이 안지오텐신 1으로 변환시키는 어떤 물질입니다. 근데
캡토프리를 먹게 되면은 이 안지오텐신에 의한, 레닌에 의한 안지오텐신 변화를 억제를 해버려요. 캡토프리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성고혈압이 생기게 되면요, 사구체 여과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지오텐신 분비가 되고 레닌 분비가 되면서 수입동맥과 수tul조동맥의 여과율을 유지를 시켜줘요. 이렇게 캡토프리 여과를 시켜주는데, 만약에 캡토프리를 투여를 하게 되면요, 이러한 유지율이 떨어져 버려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캡토프리를 먹기 전에 신성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요, 이게 혈관 수축됐다 하더라도 이게 향상성 유지 때문에 그래프가 정상으로 나옵니다. 안지오텐신과 안지오텐신 1과 뭐 2 이런 관계 때문에. 근데 캡토프리를 투여를 하게 되면요, 안지오텐신이 안지오텐신 1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 캡토프리라는 것이 레닌의 어떤 작용을 저해를 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과율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검사의 의의가 뭐냐면은, 심근고혈압, 이제 고혈압 환자들 있죠. 그래서 검사하다 안 나오는 경우에 심근고혈압까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심근고혈압 의심이 되면은 캡토프릴 스캔과 베이자 스캔을 두 번을 해요. 그래서 캡토프릴 스캔을 했는데도 그래프가 정상으로 나오면 이거는 심근고혈압이 아니에요. 왜? 캡토프릴이 레닌에 의해서 어떠한 방해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찾기 위한 것이 바로 캡토프릴 스캔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 캡토프릴 스캔을 두 개를 했어요. 했는데도 베이자 스캔과 캡토프릴 스캔이 펑션 그래프가 똑같죠? 요거는 심근고혈압이 아니에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요, 베이자 스캔을 했어요. 캡토프를 안 넣고 검사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정상으로 보여요, 심장이. 근데 캡토프를 집어넣고 검사했더니 이 왼쪽 심장에 방사선이 빠지는 게 저해가 되죠. 그게 뭐냐? 우리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엔지오를 해보니까 진짜로 레날 아테리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GFR을 유지를 시켜준 건데, 캡토프를 집어넣음으로써 레닌의 작용이 없어져 버리니까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캡토프리의 목적 뭐냐? 심성고혈압 진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캡토프리는 심성고혈압 진단. 그리고 이건 트랜스플란테이션 스캔인데 신이식 환자의 영상입니다. 신이식 환자의 영상인데, 신이식 제가 해부학적 구조 말씀드릴 때 신이식 어디다 됐죠? 신장 위치가 아니고 신골반강 오른쪽에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요, 여기가 골반 쪽에 혈관이고 앞에 심장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신이식 같은 경우는 하나만 보여요. 그리고 바로 옆에 방광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이식 검사 영상이에요. 신이식의 라이노그램 똑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 심장 이식 같은 경우 디텍터 어디 붙는다? 앞에 붙는다. 검사 방법 다 똑같아요. 자, 요 영상은 VCUG 검사인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식도 안에 방광에서 역류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역류 여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와 요거. 요거는 직접법이에요. 요거는, 요거는 간접법입니다. 직접법은 뭐냐면요, 카테타를 요도를 통해서 방광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방사선약품을 거꾸로 집어넣습니다. 언제까지? 환자가 아프다고 때까지. 그래서 방광에 압력이 꽉 차면 역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위로 거꾸로 올라옵니다. 이게 역류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류, 방광에서 요관 쪽으로 역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VCG 검사인데, 이건 직접법인데 그 간접법이에요. 간접법은 뭐냐? 일반 신경 스캔하고 똑같이 해요. 정맥에다 약품 집어넣고 검사합니다. 기다려요. 언제까지? 방광에 꽉 찰 때까지. 그럼 이때부터 시작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환자분 보고 오줌을 싸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단점은 뭐냐면요, 이미 위에서 거꾸로 방사능약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역류에 의한 건지 밑으로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간접법 같은 경우는 직접법을 못하는 경우, 요로 감염이 있는 경우는 이걸 하는데, 거의 이건 진단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VCU 때는 직접법을 하는데, 영상에서 보면 나오는 게 이게 주로 나와요. 이게 직접법이고, 이 검사 목적보다 역류 진단하기 위한 검사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신 영상은 테스트킬러 스캔입니다. 테크니슘을 이용해서 고안의 어떤 염증이라든가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인데, 일반적인 검사 방법은 표면체를 위로 올리고 테이프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고환이 영상 중앙에 나오도록 위치를 해서 검사하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뭐 검사를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음파를 주로 하니까. 근데 특이사항은 뭐냐면은 요 검사예요. 이거는 소화입니다. 소화는 고환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일반 평행당 콜리메이터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놀 콜리메이터를 사용해서 검사를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피놀 콜리메이터 몇 번 얘기했었죠. 지금까지 몇 개 나왔냐? 4개가 나왔어요. 위에부터 보면은 갑상선 있죠? 갑상선 쪽 하나. 그냥 또 뭐 있나요? 그 다음에 소화, 신장, 그리고 밑에 고관절, 힙본뷰, 그리고 소화, 고관 스캔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뒤에서 나와요. 그래서 뒤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노콜리메이터는 총 4가지 검사를 사용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비뇨기계 쪽은 정리하면 요거예요. 유럽에서를 보기 위해서는 다이렉틱 런너 스캔에서 라식스 스캔을 씁니다. 그리고 신성고혈압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킵토프릴 레난 스캔을 쓰고요. 신장 이식한 사람 같은 경우는 디텍터가 앞에 붙어요. 그래서 이거는 맥스이나 DTP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로 감염을 확인할 때는 VCUG 검사, 직접 버블주를 사용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키드니 스캔의 검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때요, DTPA는 사구체를 통해서 빠지고 맥스리는 세뇨관을 통해서 빠집니다. 문제에서 사구체 신염을 진단하기 위한 표시물은 DTPA. 그래서 어디 부위로 빠지냐에 따라서 진단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정리하면 DMSA는 정적 영상이죠. 심피질 영상입니다. 그래서 방사제압을 5mm큐를 투여하고 직접 기전은 세뇨관에 집적되기 때문에 등도기도 2시간 뒤에 검사합니다. 그래서 암이라든가 어떤 염증 있는 부분은 약품이 집중되기 되기 때문에 명소로 사용되고요. 디텍터는 후면상이 기본입니다. 바디형 신장을 검사할 때는 디텍터가 전면으로 붙고 소화 검사할 때는 피노콜리메이터 지금까지 4가지 검사하고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맥스리나 DTPA나 GH는 쓰지 않아요. 맥스리나 DTPA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DTPA는 사고체를 통해서 빠지기 때문에 탄수낙산, 맥스리는 세뇨관을 통해서 빠지기 때문에 등도기도, 치료방법 볼루스, 그리고 사고체와 세뇨관을 통해서 빠진다는 것. 그래서 전체 치료는 배설 증가를 위해서 수분 공급, 디텍터는 반드시 뒤에 붙어야 돼요. 전면에 붙으면 검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디텍터는 반드시 후면에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희귀학 검사에서 디텍터가 후면에 보는 검사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키드니 다이나믹 스터디. 2번째 어디 있을까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렁 벤틸레이션 스캔도 디텍터가 뒤에 붙습니다. 그리고 이 정량 분석 데이터는 타임 액티비티 커브도 이름이 바로 레노그램이랬죠? 신장의 기능 보는 거고요. 라식스는 신장 폐쇄염, 캡토프릴은 신성고혈압 진단입니다. 그래서 신장 검사는 크게 동적 검사와 접촉 검사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은 세뇨관으로 집적이 되느냐, 사구체로 집적이 되느냐에 따라서 검사 원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구체는 단순 확산, 세뇨관은 능동이동. 그래서 정적 검사와 동적 검사요. 그리고 신장 동적 검사는 반드시 디텍터가 뒤에 붙어요. 앞에 붙는 거는 신이식 같은 경우는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대한 내용 꼭 한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